안녕하세요. 머라클의 김혜입니다. 저는 과거에 디톡스, 원푸드, 저탄고지, 덴마크, 저칼로리, 간헐적 단식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떡볶이 끊기, 라면 끊기, 야식 끊기, 배달 음식 끊기를 시도했었고요. 대부분은 실패로 끝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다이어트 목표는 저는 좀 로망이 있었어요. 매년 여름 휴가 때 비키니를 일단 입을 수 있어야 되고요. 풀사이드에서 이제 태닝을 하면서 맥주에 감자튀김을 먹는 게 저의 로망이자 낙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위해서 달리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주로 했었어요. 당시 저는 살을 빼려면 먹는 걸 조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요요요? 저 요요는 솔직히 개념이 없었어요. 무조건 살 빼려면 체중 내리기 이런 게 전부였던 거죠. 보통 이제 다이어터들이 살을 뺀다 그러면은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아예 옵션에도 없었습니다. 운동은 운동 선수들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운동을 간혹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승리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다이어트는 그냥 식욕을 참고 저칼로리를 먹거나 운동으로 칼로리를 털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5kg, 한 달에 10kg 이런 콘텐츠들을 엄청 소비했었고요. 눈바디라는 개념이나 뭐 근력, 체성분 이런 거 개념 전혀 없었고 그냥 5kg, 10kg, 15kg 감량하면 그 키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되게 위대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드라마틱하게 감량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안 된다 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를 했었거든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되게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되게 웃긴 거는 제가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다 동원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3일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 몸무게가 안 빠진다 싶으면 포기하고 또 당연히 극단적으로 하니까 입이 터져요. 입이 터지면 또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도 정말 빠르고 도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몸이 좀 맛이 가는 걸 느꼈어요. 제 기억에 가장 위험했던 다이어트 경험이 디톡스 다이어트였어요. 이 다이어트는 뭐냐면 약 5일 동안 15개의 물, 주스 형태로 된 액체만 마시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 한 3개에서 4개를 먹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용으로 에너지바 같은 걸 같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턱대고 한 거죠. 무턱대고 이제 살 빠진다고 하니까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구토만 하면 다행인데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되게 심했고요. 먹은 건 없으니까 자꾸 개워내는데 위산을 개워내는 거예요. 이게 먹은 거 없을 때 위산 개워내면 초록색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초록색 위산을 막 토해내면서 두통이 너무 심했고 머리에 심장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에 가기 일보 직전에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해서 몸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거나 변화를 얻게 될 때 부작용이 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저는 명현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때의 그 증상들이 간이 맛이 갔을 때의 증상이었어요.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데 해독이 전혀 안 됐던 거죠, 몸에. 그러니까 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위험을 많이 느꼈고요. 컨디션 악화가 되는 그런 다이어트 경험을 포함해서 밥폭식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변비, 이것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성격이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럼 또 피로도 쌓이죠. 당연하겠지만 요요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수분이 빠진 거니까 다시 채워지죠. 이런 정말 각종 종합적인 뭔가의 후폭풍들을 다 겪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이번 생에 포기한다. 다이어트는 없다. 없고 뭐 그런 SNS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그냥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한데 마음만 편하면 되는데 웃긴 게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야식을 시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마음이 편하고 할 게 없으니까 야식을 시켜 먹네? 약간 생산성 있는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권태감에 의한 감정적 섭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정적 섭식이 정말 맞았던 게 세상만사 희노애락을 다 음식으로 풀었어요.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서
맥주에 야식. 어느 날은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일이 안 풀려서 맥주에 야식. 비 온 날에 파전에 동동주, 파전에 막걸리. 비가 안 올 때도 파전 맛있으니까 파전에 막걸리. 이런 식으로 계속 먹는 걸로 저의 감정을 보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감이 되게 많았던 생활을 했었고, 퇴근 후가 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칼퇴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8시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저녁 8시에 집에 오면 이제 그 이후에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저녁 9시, 10시까지도 먹습니다. 저녁을 그때까지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과식을 했기 때문에 3시간이요? 아니에요.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후가 지나도 배가 안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포만감 때문에 새벽 1, 2시에 취침하는 그런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 쌓였고요. 또 다른 부작용을 겪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포기했지만 또 다른 친구가 온 거죠, 저한테. 그 친구들을 증상으로 나열을 하자면 여기 식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촉에 문제가 생기는 홍반성 위염, 그리고 당연히 변비 있죠. 그리고 두통. 변비가 생기면요, 두통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변비, 두통이 있으면 당연히 여드름. 그리고 살 크는 기본값이잖아요. 다이어트 했을 때와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야식을 막 먹었을 때랑 이런 증상들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쌓이죠. 되게 심하게 누적이 돼서 급기야 건강상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도가 너무너무 따갑고 위가 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린 느낌이.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되게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죠. 그때의 이제 고민의 차원은 단순히 뭐 체중을 감량한다거나 눈바디를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미용상의 목적이 아니고요. 생존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체력도 가져가면서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관점을 그때 처음 갖게 되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저를 있게 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서서히 진지하게 갖게 되던 찰나에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저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막으로 한 문장이 쓱 들어왔어요. 넷플릭스였던 것 같고요. 어떤 여성 박사님이었는데 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24시간 기준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랬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뭐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많이 섭취해?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얼핏 해봤는데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따지면 제가 15시간 동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되게 충격이었던 게 왜 충격이었냐면 잠자는 시간만 7시간, 8시간인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시간은 계산을 딱 했을 때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혹시 너무 배가 불러서 잠도 못 잤고 위도 안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돌아봤냐면 내가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하루에 몇 끼를 어떠한 속도와 양으로 먹고 있고 언제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시간 동안에 먹고 있었는데 그게 2끼일 때도 있고요. 3끼일 때는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 수준으로 과식을 하고 저녁도 역시 긴 공복 후에 과폭식 수준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되게 제가 너무 전투적으로 먹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기관이 충분한 휴식을 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공복 시간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다 어겼던 거죠. 공복 시간도 매우 적게 가져가고 있었고 너무 빠른 속도로 음식을 막 쏟아내듯이 위에다가 밀어냈었고 이런 사실들을 제가 이해하고 보니까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체중을 빼자 이런 게 아니라요. 아, 내가 내 소화기관을 못 살게 굴고 있었구나. 정말 내 몸을 좀 망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내 희망사항을 투영해서 특정 체중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대사를 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관점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시도를 해야겠죠? 이때 제가 처음 했던 방식은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들 갑자기 끊어내고 먹지도 않던 거를 갖다 붙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다이어트 보조제나 음식이나 이런 음식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영위하는 그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뭐 다 포함이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임, 뭐 일하는 거 다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제가 영위하는 있는 그대로의 것들, 즉 식품으로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의 식품을 먹었어요. 술도 먹고 배달 음식도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야식도 물론 먹었어요. 근데 대신 과거에 비해서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는 방식을 해보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을 9시, 10시에 먹었는데 8시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차용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야식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몸이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몸을 돌봐주기 시작한 거죠. 몸에 좋을 만한 그런 방식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하루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 원래는 오후 9시에서 10시, 심하면 11시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9시가 8시 반, 30분만 당겼었거든요. 처음에는 8시 반으로 당기고 그걸 다시 7시 반, 7시대로 끌고 오는데 이게 정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가 했었거든요, 이거를. 난 너무 해피해. 여전히 족발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 먹지만 9시 먹는 대신 그냥 7시 반에 먹었더니 오히려 먹는 건 다 먹으면서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그 다음날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전혀 없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게 너무 마법 같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채 3일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했던 제가요. 매일 이 방법을 해 나가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몸도 정말 상쾌하고 웃긴 거는 몸이 상쾌하면요. 연쇄적으로 일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에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몸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역시 내가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니까 몸이 바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체중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 바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여태 안 하고 있었다고? 이런 충격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신기한 거는 솔직히 저 다이어트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중도 안 쟀어요. 어느 날 거울 딱 봤는데 뭔가 조금 슬림해진 것 같은 느낌상의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살이 빠졌는가? 라는 생각에 그때 인바디를 샀어요. 처음으로. 한번 재보자. 이래서 쟀는데 한 2kg가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소름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다이어트 했을 때에는 2, 3kg 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2kg가 빠졌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방식을 한 달, 2달, 3달, 4달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체중이 4, 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야식을 하고 있었고요. 좀 이른 야식이었죠. 그리고 배달 음식도 먹고 있었고 외부 음식도 사 먹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요건 좀 여담이긴 한데 머드스콘 인스타 계정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 머드 다이어트 피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트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요. 체중이란 건 내 의지나 희망사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내가 감량에 맞는 대사 기능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들은 좋은 습관들이구나. 이 습관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쌓아나가는 그 개선을 하는 게 핵심이구나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저는 닭가슴살을 먹지도 않았고요. 맛이 없잖아요. 고구마도 안 먹었고 고구마는 군고구마만 먹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 곤약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관련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식단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익숙한 그런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먹으면서 해피한 어느 날 거울에 저를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저의 체중이 제가 꿈꿔왔던 체중에 도달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2에서 53 사이가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요. 희망 체중에 도달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딱 봤는데 눈바디가 이 눈바디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 눈바디가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체중이 이 체중이면 약간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막 날씬한 그런 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흐물흐물하고 여전히 나의 복부와 팔에는 덜렁살 군살들이 많이 있었고 하체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체 비만이었기 때문에 저의 영원한 숙제
하체는 여전히 셀룰라이트와 살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양상이었단 말이죠. 체중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운동이라는 옵션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체중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렇다면 이거는 도저히 체중을 더 뺀다라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운동 헤이터였단 말이죠. 예전에는 말 그대로 운동? 나 무조건 안 해. 너나 해. 약간 이렇게 극혐하던 수준으로 싫어했던 운동인데요. 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물 2층, 3층을 딱 쳐다봤는데 PT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기 한번 상담화 한번 해볼까?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우연히 상담하러 들어간 헬스장에서 너무 신뢰가 간 나머지 바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PT 등록을 했고요. 바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운동의 세계에 입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019년도였고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7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필요에 의해서 제 의지로 시작한 운동이요. 평생 처음 느끼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는데 되게 좋은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막 살 빼야 돼,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이런 챌린지는 너무 재미없고 힘들었는데 운동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를 스스로 느끼니까 운동을 재밌게 하게 되고 주 2회 PT 수업을 받았을 뿐인데 추가적으로 4, 5kg가 감량이 더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식단은 배달 음식도 먹고 외식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총 10kg를 무려 감량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운동이 정말 주는 그 어메이징한 효과에 대해서 소름 끼치게 느꼈던 경험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연쇄적으로 제 인생 자체가 되게 선순환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일상을 개선하자라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한 3kg 빼야겠다, 5kg 빼야겠다, 단기 다이어트 제일 효과 있는 게 뭐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의 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건강한 다이어트에서 일상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였습니다. 안녕.